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400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내내 구독자 수가 빨리빨리 늘고 있는데 하면서 기분 좋게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막 댓글로 선생님 수업이 너무 유익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학생들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선생님, 추석 축하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추석 같은 명절에는 축하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런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 그럼 언제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추석을 축하합니다. 추석 축하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추석은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추석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 언제 써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생일에는 분명히 축하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또, 졸업식을 할 때, 학교가 다 끝났어요. 대학교 4학년이 다 끝났어요. 졸업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해요. 마찬가지로 입학할 때도 입학을 축하합니다. 또 회사에 취직했어요. 취직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축하할 일,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생일이나 입학, 졸업, 취직, 이런 것들 있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축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에서도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그런 연휴에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에만 하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죠. 뭐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명절에 따라서 그 명절에 잘 어울리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추석이니까 일단 추석에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시간, 어떤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시간을 보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번 연휴에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그 연휴 시간 동안 잘 지내세요 라는 뜻으로
추석 잘 보내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나라마다 갖고 있는 매년 그 날을 막 기념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 그리고 명절에는 보통 며칠 동안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쉬지요. 그렇죠? 그 쉬는 기간, 매년 그렇게 쉬는 기간을 우리는 연휴라고 해요. 이렇게 막 쭉 쉴 때, 그때를 연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유명한 명절, 대표적인 명절, 추석하고 또 뭐가 있죠? 설날이 있죠. 설날. 설날에는 우리가 또 하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어요. 설날에. 설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월 1일이 설날이지요. 그렇죠? 1월 1일은 그 해의, 그 년, 새로운 해의 첫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해에 행복하세요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받다 라는 의미로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이거는 새해에 하는 특별한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 5월이 되면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지 않고 부모님의 날이 있어요. 그거를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그리고 또 선생님의 날이 있어요. 선생님의 날. 선생님의 날을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5월 15일이에요. 스승의 날. 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승의 날에 저한테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스승의 날을 왜 축하해요? 축하할 일이에요? 선생님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런 뜻은 아니죠. 스승의 날하고 어버이날, 부모님의 날은 왜 만들었을까요? 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만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요. 스승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라는 뜻은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는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연휴가 끝나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연휴가 끝난 후에 학교에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연휴 기간 동안 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니면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쉬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연휴 동안 푹 쉬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네, 오늘은 외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추석 축하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휴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